예, 엑스포 주재관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산청세계 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입니다. 10월 1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들어오시면 좌우측에 먼저 핵인이라고 살구나무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차전자죠. 질갱이 씨앗입니다. 혈압 강화적인 고혈압에 쓴다. 그 다음 홍화자라는 꽃의 씨앗이죠. 골모세포의 분화를 촉진한다. 골 흡수를 억제하며 폐경기 때 생기는 골다공증, 분말 또는 기름으로 복용한다. 하고초라고 있습니다. 꿀풀의 꽃 이삭이고 콜레스테롤을 내리고 혈압 강화 작용이 고혈압에 쓴다. 하고초하고 소위 질갱이 씨앗인 차전자하고 효능이 같죠. 자, 그러면 한방문화 전성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진입하겠습니다. 안내 데스크가 있죠. 2023 산청세계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입니다. 비스퀘어 스테이지에 났습니다. Today's main performance가 있는데, 메인 퍼포먼스가 9월 16일 토요일 바로 오늘 1시부터 40분 공연입니다. 여기 전성관에서 뭔가를 하는 모양입니다. 예. 관객이 관객 분들이 별로 안 계시네요. 자, 한방문화 전성관이 TKM Cultural Leisure Pavilion이라는 데 있는데 별로 좀 관심들이 없으시네요. 그 다음 건강한 삶의 꿈입니다. The Dream of Health를 알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하고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류의 소망 무병 장수입니다. All humankind desires to living a long and healthy life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원시 시대 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약초를 사용한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인류가 약초를 이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3000년 전으로 얘기가 되네요. 환자를 치료한 기록이 고대 이집트에서 백화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2400년 전에 그리스에서 히포크라테스가 포도나무 잎을 진통제로 사용해 산모에게 식히했다는 기록이 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제 이집트에서 히포크라테스죠. 진통제로 사용을 했다 하는 게 있습니다. 포도나무죠, 그죠? 이처럼 불로장생은 지위와 신분을 떠나 모두가 이루고 싶은 염원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불로장생하고 싶은 인간의 그 욕구는 변함이 없죠. 자, 여기는 젊음의 샘이라고 합니다. The Fountain of Youth. 서양에서는 젊음의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거나 그 물에 몸을 담그면 젊음을 되찾는다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전설은 기원전 5세기 헤로도토스 기록과 3세기 알렉산더 로맨스 등에 등장하며 12세기 에티오피아에 있었던 기독교 왕국의 사제왕 요한이네요. 프리스 바이터 요한스
전설에도 누구든지 그 샘물을 3번 맛보게 된다면 피로를 느끼지 않고 여생을 30세처럼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썼답니다. 예, 아주 신비롭게 났습니다. 대단한 기술이네요. 이렇게 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왓지의 꿈, 웨지의 꿈이네요. The Dream of Wedge가 뭐죠? 아이스맨이네요. 웨지. 91년 유럽의 지붕으로 불리는 해발 3200m 알프스 빙하지대의 만년설 위에 가슴 부분이 드러난 미라가 발견되었다. 이 미라의 연대를 측정한 결과 5300년 전 청동기 시대 사람으로 밝혀졌으며 현재까지 발견된 미라 중 오래되고 보존 상태가 좋은 미라로 밝혀졌다. 연구 결과는 전쟁 중 돌 화살을 왼쪽 어깨에 맞고 충격으로 땅에 떨어지면서 내진탕으로 죽은 뒤 160cm 정도의 45세 남자로 밝혀졌다. 또한 웨지의 문신은 한의학의 경혈과 일치하였는데 이는 관절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 목적이 있었다. 이 미라는 아이스맨으로 불리며 발견된 지역명 웨지야 따라 아이스맨 웨지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게 그건가 봐요. T10, T7 때문에요. T11 SE 세고 경일자리와 일치하는 위치중 좌측 손목 무심. 참 과거에 우리 조상님뿐만 아니고 인류란 게 참 대단합니다, 그죠? 이런 상태로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5000년 전에 이 사용했던 도구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살촉도 이렇게 있죠? 아이스맨이네요. 신경 많이 썼습니다. 잘 해놨네요. 자, 여기는 약초들입니다. 아로니아도 약초로 쓰입니다. 국미원산 주로 왕과 기저귀 절개 먹였다고 합니다. 암 예방, 다이어트 건강 개선, 눈 건강, 혈관 질환 예방, 당뇨 개선, 면역력 향상, 뇌 건강 개선, 해독 작용까지. 다음 알로에베라입니다. 아열대 지역의 많은 가정에서 재배되는 다육식물입니다. 파피루스 에베러스와 디오스크리데스의 더 마테리아 메디카에도 의약품으로 사용되었다. 고대 이집트인은 이 식물을 블루추라 부르며 상처 감염 부위 발진 화상 치료제로 썼다고 합니다. 효능은 면역력 증강, 간 기능 개선, 만성 피로 회복, 혈압 개선, 피부 개선, 요통 개선. 이러면 군뱅이하고 효능이 비슷하네요. 네, 어쨌든 군뱅이는 고단백이죠. 간과 혈액순환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인삼갑니다. 진생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뿌리약초로 탁월한 효능과 희소성으로 민간에서 블루추로 여겼다. 학습 기억력 향상, 스트레스 개선, 골다공증 개선, 아토피성 피부 개선, 간질환 개선, 출혈 개선에 역할이 있는 것이 인삼이다 하는 겁니다. 다음 시베리아, 사이베리안 진생이라고 되어 있네요. 오가피입니다. 오가피. 알래스카의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는 오가피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우주 비행사의 체력 향상 효과적인 약재로 쓰이고 있다. 오장이 하할 때 좋다.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약재다. 면역력 증강, 간 기능 개선, 만성 피로 회복, 혈압 개선, 피부 개선, 요통 개선. 예, 거의 군뱅이하고 거의 일치하네요. 다음 아티초크입니다. 원산지는 지중해 연안으로 유럽의 블루추라고 불리는 꽃봉오리 채소이다.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적고 손질이 까다로워 귀족 채소라고도 불리며 장수국과 스페인의 대표적인 건강 채소다. 효능은 간 건강, 다이어트, 면역력 향상, 소화불량 개선, 당뇨 예방, 장 건강 개선이네요. 예. 이게 이제 세계 속의 블루초들을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앞에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티초크죠. 화면에 잘 잡히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 저게 오가피네요. 시베리아 오가피고, 저 뒤쪽이 인삼이죠. 인삼이고, 이 앞쪽이 알로에베라, 알로에베라. 요겁니다, 요거. 그 다음 요것이 아로니아죠. 아로니아. 요즘 아로니아 소비가 조금 많이 주춤했는데, 아로니아가 이만큼 효과가 좋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칸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자, 2층으로 이제 가는데, 제가 이제 13kg 다이어트 하고, 또 이제 군뱅이를 즐겨 먹고 하다 보니까, 관절 튼튼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바로 이제는 걸어 다니면 5층도 뭐 걸어갈 수 있습니다. 도라지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두충, 겨우살이, 산수유, 참 설계를 잘 해놓네요. 이거 심심하지 않게끔 이 둥걸레, 청궁, 능소화도 약초인가요? 예, 약초 아닌 것이 없죠. 구절초, 이건 꽃이네요. 자, 화살나무. 그 다음 만병초, 모든 병이 낫는다 하는 거겠죠. 좌측에 보면 환기, 익모초, 작약까지. 예. 자, 다음에 2층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땡큐. 자, 여기서 한번 돌아볼까요? 자, 브라질, 몽골,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멕시코, 저 세계 전통의학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 아래 베트남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세계 지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건 한번 보고 가야 되겠네요. 세계 전통의학, Traditional Medicine of the World. 전통의학은 인류 역사를 통해 축적되어 온 생로병사 극복을 위한 치유의 지식과 기술의 결정체이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질병의 탐구, 기술의 발달, 약제의 생산과 개발을 통해 전통의학은 체계화, 고도화되었다. 전 세계 각 나라의 전통의학은 건강이라는 보편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어 미래 사회에서도 인류를 치유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아래쪽에 이제 오세아니아주죠. 호주하고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마오리족 전통의학이 유명한 모양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뭐 너무나 잘 아시니까 동의보감에서 시작돼. 일본은 간포고, 한국은 한의학, 몽골 몽의학이라고 하네요. 티베트는 장의학이라고 하고, 중국은 중의학, 베트남은 동의학, 태국은 셴이라고 하고, 인도네시아는 자무, 그 다음 핀란드는 열치료, 독일은 임파게 치료, 고대 그리스는 히포크라테스 의학, 그 다음 튀르키예는 유나니 의학, 이집트는 이집트 의학, 아프리카는 토속 의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토속 의학 같네요. 아프리카하고. 페루 토속 의학 같습니다. 멕시코, 미국 다 토속 의학 쪽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이제 해외에 이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너무 크게 나오나? 네. 이런 식으로. 향이 아주 좋네요. 감초 냄새가 딱 납니다. 이거. 스리랑카 전통 테라피, 시로다라라고 하네요.
The Traditional Geography of Sri Lanka, 시오하라. 기원전 2500년경부터 고대 인도에서 유래하여 스리랑카, 네팔에서 행해지는 전통 치료법, 아유르베다 중 하나인 시로다라에 쓰이는 찜질기라고 하네요. 시로는 머리, 다라는 떨어지다 라는 뜻으로 진매구 환자에 따라 약초와 온도를 다르게 해 만든 오일을 15 내지 30분 이마에 떨어뜨려 뇌의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치료요법이 이거라고 합니다. 이 뉴질랜드하고 캐나다, 잘 해놨네요. 여기 신경 많이 썼네요. 예,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과거에 우리 한약방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이게 아마 서양거기 때문에 뭐 거의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일본이고, 이거는 베트남이고, 요것은 말레이시아, 그 다음 이제 티베트, 그 다음 캄보디아, 그 다음 우즈베키스탄, 남아프리카하고, 자, 여기 보시면 세계 전통 의서와 치유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히포크라테스 전집은 기원전 3세기경 히포크라테스 이름의 의술에 관한 70여 권의 논문을 후대에 통합해 만든 책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동의보감은 1613년에 완성이 됐죠. 그러면 이것은 그 전에 이제 의술을 기원전 3세기경 히포크라테스 이름으로 의술에 관한 요게 신성병, 섭생, 체액설, 출생, 해부학, 심장을 다루고 있다 하네요. 섭생에 관한 건 우리는 여기 비교해 볼까요? 신성병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섭생은 이제 음식이죠. 체액, 그 다음 출생, 태어났을 때 해부학, 심장.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동의보감에는 외경, 내경, 그죠? 요게 뭐 해부학이 내경 정도로 보면 되고, 해부는 그때 안 했긴 했지만 심장하고, 그다음 출생은 뭘로 봐야 되나요? 내경으로 봐야 되나요? 외경도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침술이 있어서는 침구라는 게, 그 다음에 약도 당액편이 있죠. 이게 조금 다르네요. 분리해 놓은 게. 어쨌든, 자, 일본은 소학과 약물, 친구, 양생 등 다양한 분야로 중국어에서 64부를 인용하고 있네요. 1574년에 이를 오기마치 천황에게 헌상했고, 스웨이치 퀸이라는 원어를 하사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황제내경 나옵니다. 이게 이제 동의보감 우리 드라마를 보시면 황제내경에 의하면 이렇게 오치자법 하는 얘기가 있죠. 이것은 황제내경 소문 81편, 영추 81편으로 나뉘어 있다. 한의학 이론 기초가 된다. 소문은 인체의 생리와 백리 진단, 치료 원칙, 약물, 예방, 의학 사상 등 기본적인 의학 이론과 임상을, 영추는 경락과 친구 위주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황제내경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되었다. 여기 중국입니다. 그 다음 사부의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8세기경 아유르베다를 토대로 집대성한 티베트 의학 서적이네요. 기초 이론부터 인체의 해부 구조와 약물의 효능, 병의 구체적인 치료법 등 티베트 의학을 총망라하고 있다. 중의학의 황제내경이나 한의학의 동의보감과 같이 티베트의 의학을 대표하는 의학 경전으로 근본 의전, 논술 의전, 비결 의전, 후속 의전으로 나눈다. 그 다음 남약신효라고 합니다. 베트남 전통의학사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고 있는 전설적인 인물이 남약신효라는 분인 모양입니다.
역사적 고정에 따른 나옹은 하나의 인물이 아니라 여러 사람일 수도 있다. 이 책에 베트남 고유의 식물이 다수 소개되어 있다. 또한 한자와 함께 베트남의 민간 고유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 마치 조선의 향약 집성방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일단 본초 강목이 나오네요. 1596년 중국 명나라 때의 본초 학자 이시진이 엮은 약학서다. 동아시아에서 쓰였던 다양한 천연약물의 기운과 식생을 비롯해 재배법과 채취법, 성질과 치료효과, 관련 의학이론, 처방 등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이 책은 중국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과 일본에도 전해져 중요하게 활용되었다. 1647년 유럽에 소개된 이후 18에서 20세기 프랑스, 영어, 독일어, 러시아 등으로 번역됐으며 201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게 이제 본초 강목이네요. 자, 세계인의 치유법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세계 최초로 기록을 남겼죠. 네. 아까 보니까 기원전 2000년에 그랬다고 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육체와 영혼의 안식, 인도의 아유르베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오리족 하고 나오죠. 그 다음 몽골 전통의학, 그 다음 키르키 의학, 유나니. 자, 이제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미얀마, 그리고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이렇게. 자, 세계보건기구 WHO와 전통의학과 보완의학 TCM이란 그렇다 하는 겁니다. T는 Traditional Medicine, TM의 약자고, 보완의학이란 뜻인 Complementary Medicine, CM을 합쳐서 TCM, 이렇게 TNCM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전통의학과 보완의학이죠. 자, 우리 학생들은 여기 와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일반인 분들께서는 여기 이제 관람도 하시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여기 마사지 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스트레칭. 아마 태국 전통 스트레칭 방법으로 기억됩니다. 그 다음 한의학 완성, The Completion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이라고 되어 있죠. TKM. 허증과 동의보험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이거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식약 동문이다. 먹는 음식과 약은 근원이 같다. 두무냉통이고 공무열통입니다. 머리가 차가우면 아프지 않고 배가 떳떳하면 아픈 법이 없다. 배를 따시게 하라 그러죠. 두한종열, 머리는 차갑게 발은 뜨겁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불치이병, 치미병, 이미 병이 된 것을 치료하려 하지 말고 병이 되기 전에 치료하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통적불통, 불통적통입니다. 통하면 통증이 없고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생깁니다. 혈액순환이 가장 근본이죠. 그죠? 소화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우리 허준대감이 완성하시고 2년 후에 운명하셨네요. 이게 1613년에 동의보감을 완성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2년 후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 광해군이란 그 왕이 아직 군으로밖에 우리가 쓰질 않지만 저는 광해 대왕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잘 못 아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단하신 분인데, 이게 동의보감이거든요. 그 당시에 썼던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나라 또 이재마와 사상의학, 사상체질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기 이재마 선생님은 37년, 1900년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은 64세에 운명하셨네요. 사상
체질을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요 정도는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태양인은 폐가 크고 간이 작은 사람입니다. 태음인은 간이 크고 폐가 작은 사람, 소양인은 신장이 크고 췌장이 작은 사람, 소음인은 췌장이 크고 신장이 작은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 금, 토, 목 이렇게 사이클로 들어가죠. 수는 수양과 금음이고, 금 주변은 금음, 금양이죠. 그러니까 토도 음양, 목도 음양 이렇게 들어가죠. 수도 음양 이렇게 해서 사이클이 돌아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상이 아니고 이제 팔상까지도 얘기를 합니다만, 양생으로 자연 치유를 한다. 동의보감의 지혜다. 그러니까 사계절에 따른 양생법 아주 중요합니다. 봄에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좋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원을 큰 걸음으로 걸어 가볍게 운동한다. 사기 움트는 기운을 몸 안에서도 느끼며 움직인다. 여름에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며 울창한 여름의 기운을 따라 부지런히 활동한다. 가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다. 닭이 둥기에 털 때쯤 일찍 자고 새벽에 닭이 울 때쯤 일찍 일어난다. 정리정돈하는 결실의 기운을 따라 몸과 마음을 안정한다. 여기 이제 사계절 양생법입니다. 겨울에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좋다. 푹 쉬란 말이죠. 밤이 길지만 어두워지면 일찍 자고 아침에는 해가 뜨기를 기다려 늦게 일어나라. 겨울은 감추고 저장하는 계절이므로 조용히 근신하라. 좋은 말입니다. 오장육부에 따른 양생법. 자, 신입니다. 신은 정신을 의미하며 말 걸수록 마음이 안정되며 판단력과 기억력이 좋아진다. 한의학에서는 심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폐가 심을 안정시키므로 폐도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흥분하면 폐부터 상하거든요. 평소에 흥분하지 말고 마음을 잘 다스리며 호흡을 조절하면 심이 약해지는 상태를 예방할 수 있다. 기는 정기신, 보통 우리 허준 선생님 드라마에 그거 하잖아요. 정기신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기는 몸과 마음이 활동할 수 있겠는 힘의 원천이다. 기는 음식과 물 그리고 호흡을 통해 들어오는 공기 등을 재료로 만들어지며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운동을 하며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으며 복식 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들숨과 날숨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 정으로 갑니다. 정은 몸의 기가 응축되어 견고해지는 것이며 정이 충실해지면 질병을 예방하고 극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정을 충실하게 하려면 신이 튼튼해야 되는데 뜨거운 성질의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잠을 깊고 충분히 자며 자세를 똑바로 유지하고 마음을 안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양 체질에 따른 양생법. 음의 기운이 강한 체질과 양의 기운이 강한 체질로 나눈다면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죠? 자, 음의 기운이 강한 것은 추위를 많이 타고 손발이 찹니다. 성격이 내성적이고 참을성이 많다. 이게 음의 기운이고, 양의 기운은 더위를 많이 타고 땀을 많이 흘린다.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이며 화를 잘 낸다. 요게 이제 주로 양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고, 그럼 음의 체질에 좋은 양생법은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며 과음과 과식을 하지 않는다. 산책 같은 땀을 덜 흘리는 가벼운 운동을 하고 아랫배와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음의 체질에 좋은 음식은 여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열무, 찹쌀, 현미, 조, 옥수수, 그 다음에 채소는 브로콜리, 부추, 고추, 깻잎, 미나리, 감자, 파, 마늘, 양파, 생강, 고기는 쇠고기, 닭고기, 달걀이죠, 계란, 민물 고기류, 민물 조개류, 김, 파래, 토, 그 다음에 소주, 막걸리, 매실주, 숙취해서는 꿀물, 매운 콩나물국이 좋고. 자, 양의 체질, 화를 잘 내며 얼굴이 붉어지고 이런 분들,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고 수면을 충분히 취한다.
맵고 뜨거운 음식을 피하고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머리와 가슴에 열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양의 체질에 좋은 음식은 보리, 밀가루 음식, 팥, 콩, 두부, 청국장, 대추, 채소는 상추, 시금치, 호박, 우이, 가지, 고구마, 우엉, 더덕, 무. 고기는 돼지고기가 좋고 미역, 다시마, 삼치, 꽁치, 아기, 바다조개로 오징어, 낙지, 멸치, 게, 새우, 해삼, 멍게, 전복. 대신에 신장이 나쁘신 분이 이거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미역, 다시마류는 좋습니다. 맥주, 술은, 그 다음 녹즙, 얼음물 등이 좋다. 여기까지 이제 하고,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타임 테이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이게, 자, 간신 뷔페대 해서 아마 이 맥리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네요, 보니까. 자, 시간대별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요것만 해도 따로 사실 해야 될 사항인데, 간이 어디 있습니까? 간부터 시작합니다. 예. 자, 여기 있네요. 1번 간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간이다. 충분한 수면은 에너지를 저장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준다. 자, 그 다음에 간심이죠. 이는 호랑이띠죠. 지금 소자할 때 저기 지에서 시작되고, 이게 이제 청간과 지지를 같이 이렇게 해놨네요. 자, 인시다 하면은 간이다. 이 호랑이 간이 아니고 폐죠. 폐다. 폐가 호흡을 하면서 온몸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날수록 폐의 기능이 향상된다. 그 다음 면은 토끼적이죠. 대장이고, 대장이 활성화함으로 물을 한 잔 마시는 것이 좋다. 아울러 얼굴 마사지, 세수, 가벼운 체조가 좋다. 6시. 진시는 8시 위주로, 원래는 2시간 간격이죠. 그죠? 예. 용이죠. 그죠? 위장을 가리킵니다. 위장이 활성화함으로 아침 식사를 꼭 하셔야 된다. 용띠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뱀띠죠. 뱀사. 비장입니다. 비장이 활성화하기 때문에 신체 활동을 해야 된다. 9시부터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 꼭 많이 움직여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는 말이죠. 말띠. 심장하고 관계 있죠. 이 태우는 시도 가리킵니다. 심장이 비장에서 받는 에너지로 혈액을 만드는 데 활성화되는 시간이다. 식후 가벼운 운동은 심장 건강을 위해서 좋다. 그 다음에 미시라고도 하고 양이죠. 그죠? 예, 소장이 필요 영양분을 각 기관에 공급해 활성화하는 시간이다. 소장경을 적당히 주무르고 두드리면 소화 기능에 도움이 된다. 자, 신시 또 얘기하고, 원숭이띠죠. 자, 방광입니다. 방광이 활성화된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고 소변을 참지 않는다. 적절한 운동도 좋다. 오후 4시쯤에. 자, 유시 닭이죠. 유하면, 예, 요것은 신장 콩팥입니다. 신장이 피를 정화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시간이다. 저녁 식사 시간은 몸을 정화하는 시간으로 과식은 금한다. 저녁은 적게 먹으라 하는 것이, 특히 신장이 나쁘신 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술시, 개라고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동물로 12간지로 보면, 동물로 따지면 개가 됩니다. 심장 보호막입니다. 심장의 보호막이 심장을 보호하고 기능을 활성화하는 시간이다. 잠들기 전 하루의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시간을 절대 안정을 취해라. 저녁 8시부터. 자, 해시입니다. 이건 돼지 해자죠. 우리 맥리 보시는 분들은 바다해라고도 합니다. 큰 물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맥리 볼 때 얘기고, 여기서는 기운을 관장합니다. 관장, 즉 상초이 몸의 기와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활성화하는 시간이다. 건강을 위한 신체가 잠드는 시간은 오후 9시다. 그래서 다시 뭐합니까? 예, 자시로 되죠. 예, 지띠입니다. 지. 담이 이물질을 해독하고 질병을 방지하는 시간이다. 담력을 키워주는 시간으로 이 시간에 잠을 못 자면 결정하는 데 장애를 둔다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다 여기 보시면 우리 선조분들께서 이런 이거는 고사성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질병을 다스리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도료병이라고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양하는 방법으로 병을 치료한다. 수양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거죠. 자, 인신유일국이란 말도 있습니다. 사람 몸은 하나의 나라와 같다, 우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안마두인,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손으로 주무르고 쓰다듬는 방법으로 병을 예방한다. 혈액순환에도 좋고, 그죠? 예. 오양정기신, 요것은 정은 몸의 바탕이며 기는 신의 주인이고 형은 신이 머무는 집이다. 그래서 몸을 다스리는 방법, 이도료병은 수양하는 방법으로 병을 치료한다. 아까 나왔죠? 네. 자, 동신진경, 양생하는 데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오래 살게 하는 방법이다. 양생을 하라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너무 이제 많기 때문에 다 촬영을 못하고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는데, 여기 보면 저기 경혈 찾는 법도 있고, 여기 경혈 찾는 법이죠. 딱 하나만 요리하겠습니다. 직접 오셔서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약식동문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약이 되는 밥상. 이 마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 드려야 되는 판이네요. 자, 무탈무병, 병을 물리치고 맑은 복을 가져온다. 약이 되는 밥상. 여기서 다 본인이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리의 28가지 음식 중 원하는 음식을 6가지 선택해라. 완료 버튼을 눌러라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만성 신부전 환자이기 때문에 일단 보리밥하고 그 다음 두부, 제가 좋아하는 게 참 수박을 겁나게 좋아하는데 일단 수박하고 3개, 호박죽 좋아합니다. 4개, 그 다음 미역국 좋아하죠? 5개. 다른 것도 다 좋아합니다. 이 팥빙수하고 옛날에 많이 먹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비빔밥을 먹어야 되죠. 완료로 갑니다. 제가 이제 소양인이거든요. 제가 완료하면 이제 먹지 말아야 될 게 이제 나오죠. 예, 두부 먹지 말아요 나오죠. 미역국하고 비빔밥 먹지 말아요. 그래서 약이 되는 음식은 뭐냐? 양이는 열이 많다. 맵고 더운 음식은 먹지 마라. 찬 음식을 먹어라. 채소류나 해물류가 적합하다. 이 좋은 거는 보리, 파, 녹두, 참깨, 돼지고기, 생굴, 전복, 새우, 게, 가자미, 배추, 오이, 가지, 수박, 참외, 딸기, 바나나, 빙가류 등을 먹어라. 해로운 거는 자극성, 방향성이 강한 음식, 맵고 더운 음식, 고추, 생강, 마늘, 파, 후추, 카레, 닭고기, 염소고기, 꿀, 우유 등을 먹지 마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고추하고 생강은 그렇고 마늘하고 파 많이 먹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볼까요? 밥상 한번 차려볼까요? 자, 어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민이라면 제가 이제 다른 걸 고를게요. 더 좋아하는 게 사실 돼지고기, 오이, 이게 다 좋아하거든요. 이 팥빙수도 겁나게 좋아했습니다. 호박죽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장게장은 뭐 좋아하지만 하나 더 꼬막도 좋아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완료하고 이제 제가 이제 어민인 경우 보겠습니다. 완료. 어민이 지금 드실 거는 아무것도 없고 이게 돼지고기 하나밖에 없네요. 나에게 그래서 약이 되는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로운 음식은 찹쌀, 감자, 닭고기, 양고기, 벌꿀, 맹태, 조기, 멸치, 미꾸라지, 시금치, 양배추, 미나리, 인행이, 마늘, 생강, 고추, 게자, 후추, 카레, 양파, 아욱, 고추, 사과, 귤, 토마토, 복숭아, 대추 등이 좋고, 해로운 음식은 소화가 잘 안 되고 지방질이 많은 음식, 찬 음식, 돼지고기, 냉면, 수박, 참외, 우유, 계란, 오징어, 밀가루, 빙가루 등은 피하세요.
자, 이거 이제 어떤 분은 해드리고 어떤 분은 안 해드리면 별로 안 좋아하시죠? 자, 그러면 저거 된장찌개 추어탕 좋아하거든요. 간장, 게장도 좋아합니다. 예, 문어 숙회죠. 그 다음에 이것도 좋아합니다. 이것도 좋아하죠. 자, 완료. 자, 태어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태어민 맞는 게 이게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요. 지쳤어. 분명히 먹었는데 오이입니다. 그죠? 오이지. 자, 태어민은 일반적으로 체후가 크고 위장 기능이 좋습니다. 단백질이나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좋으며 호흡기와 순환기가 약하므로 허약한 폐 기능을 보여줄 수 있는 식품이 좋다. 이제 밀가루콩, 고구마, 땅콩, 현미, 들깨, 소고기, 우유, 치즈, 맹태, 쪼기, 명란, 미역, 김, 무, 당근, 도라지, 고사리, 마, 버섯, 토랑, 콩나물, 밤, 잣, 은행, 배, 매실, 자두 등이 좋다. 해로운 음식은 자극성이 강하고 지방질이 많은 음식, 맵고 더운 음식, 닭고기, 돼지고기, 마늘, 생강, 후추, 꿀, 계란, 사과 등 커피 등은 드시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양인입니다. 태양인이죠. 완료. 태양인에 맞는 거는 지금 연 하나만 딱 되고 이건 다 해당이 안 됩니다. 나에게 이야기되는 음식입니다. 태양인은 더운 음식보다 차가운 음식이 좋다. 특히 담백하고 지방질이 적은 해물류나 채소류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음식은 메밀, 냉면, 새우, 조개류, 게, 해삼, 붕어, 문어, 오징어, 솔잎, 순치나물, 포도, 무루, 다래, 김, 모과, 송화가루 등이고 해로운 게 많네요. 맵거나 뜨거운 음식, 지방질이 많고 중후한 음식, 메밀, 우유, 돼지고기, 수박, 참외, 오이, 밤, 파, 호두, 녹두, 보리, 새우, 게, 굴, 오징어, 밀가루, 빙가루 등은 별로 안 좋으니까 삼가심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여기 나옵니다. 음양오행이 단계에서 우리 몸을 다스리는 5가지 색깔, 예, 5가지 맛입니다. 음양오행에 따라서 매운맛과 백색 음식은 폐에 좋은 음식은 자, 율무, 배, 파, 마늘, 달래, 양파, 무, 조개류, 동물의 대장과 허파, 생강, 박하, 게자, 계피 등이 좋다. 그 다음에 신맛과 녹색 음식입니다. 이거는 간에 좋습니다. 메밀, 팥, 귤, 딸기, 꽈리, 포도, 사과, 매실, 고추, 깻잎, 김치, 동물의 간과 설계, 견과류, 식초 등 동물의 간하고 설계는 또 신장이 나쁘면 드시면 안 됩니다. 다음 단맛과 황식 음식입니다. 이것은 단맛의 황식 음식은 소화기 계통을 조절하고 이와 췌장 기능을 좋게 한다. 단맛이 부족할 경우 비장과 위장에 질병이 잘 생기며 두통, 신경통을 비롯해 유방과 입술 등에도 질병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좋은 것은 기장, 호박, 참외, 쇠고기, 엿기름, 꿀, 고구마, 치뿌리, 인삼, 감초 등이 좋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선맛과 적색 음식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심장하고 관계 있는데 쌀고, 은행, 풋고추, 샐러리, 쑥, 익모추, 칠면조, 곱창, 더덕, 도라지, 커피, 작설차 등이 레드 푸드죠. 약간 쓴 거. 심혈관 질환이 걱정된다면 선맛 음식을 좀 안 먹는 게 좋다. 그 다음 짠맛하고 흑식 음식입니다. 이것은 수죠. 염분입니다. 짠맛의 흑식 음식은 심장, 방광, 관절 주변에 힘줄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짠맛이 부족하면 심장, 방광, 발바닥, 치아, 뼈, 골수, 귀, 눈 등의 질병이 생기기 쉽다. 짠맛을 과잉 섭취하면 선맛이 부족할 때 생기는 심장과 순환기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자, 신장에 좋은 거 여기 봅니다. 검은콩, 밤, 다시마, 미역 등의 해조류, 멸치, 해삼, 돼지고기, 젓갈류, 된장, 간장, 마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오늘은 자, 여기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